자, 시작하겠습니다. 표부터 다시 보도록 하죠. 제 표는 이 웹페이지에서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죠. 보통 이제 그 우리가 뭐 주식 시세 아니면 이제 또 어떤 이제 그 이 표를 많이 참조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성적도 들어가는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일목요연하게 자료들을 정리해 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그다음에 표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검색을 이용해 가지고 찾게 되면 이 표에 해당되는 캡션 부분을 들어가서 찾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표의 이 모습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대한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태그는 테이블이라고 하는 태그부터 시작해가지고 엔드 태그에 해당되는 건 슬래시 테이블이겠죠. 음. 자, 표는 크게 이 세 부분으로 뭐 네 부분이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하나가 이 표의 제목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물론 이제 그 요걸 이제 이 캡션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면 되겠어요. 물론 뭐 모든 경우가 다 좀 차이가 있긴 하는데 공학 쪽에 관련되는 우리 논문이나 보고서 쓸 적에 보게 되면 이 표에 해당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표 1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 수출 동량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생긴 것 갖다가 이제 그 캡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캡션은 표의 경우는 보통 위에다 쓰는 게 일반적인 경우고 그림에 해당되는 이제 그림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림은 여기다가 fig 1 또는 이제 그 아니면 이제 그 그림 1 뭐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쓰게 되는데 요건 아래쪽에다 캡션을 쓰게 돼 있죠. 일반적으로. 여기는 이제 이거 뭐 수채화라고 하면 뭐 그런 말 쓸 필요도 없고 근데 뭐라고 뭐 나왔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캡션은 아래쪽에다 보통 쓴다. 그래서 여기 위에다 다냐 아래에다 다냐라는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이 캡션 그러면 표의 경우는 위쪽에 붙어 들어간다. 그다음에 여기에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겠죠. 각각의 한 줄 단위로 들어가게 될 테고 그걸 갖다가 행 단위로 들어간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 뭔가 평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맨 마지막에 평균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 맨 마지막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푸트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제일 위쪽에 보게 되면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 1분기, 2분기, 3분기 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이게 하나의 시작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헤드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몸체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야 되죠. 몸체, 바디. 여기는 내용이 이제 기술되겠죠. 이렇게 이 캡션과 헤드와 바디와 푸트 이렇게 구성되는데 바닥 부분. 근데 보통 작성할 적에 이 내용 바디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유동적이죠. 크기 길이가. 그래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페이지를 거쳐서 나갈 수도 있어요. 한 테이블이 표가 한 이제 5페이지가 넘어가서 나올 수도 있고 10페이지가 넘어가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한 페이지 안에 들어갈 수도 있죠. 따라서 보통 우리가 이걸 작성할 적에는 이 풋에 해당되는 거 평균 부분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바로 이제 이 헤드 바로 아래에 써주는 거를 일반적인 추천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그건 나중에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구성 형태를 보게 되면 테이블이라고 하는 태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캡션이 들어가요. 자, 여기 캡션 이렇게 들어갔죠. 여기 뭐 수출 동향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표에 해당되는 뭐표 1,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순서도 자동적으로 매겨주면 좋겠지만 그와 같은 건 워드 프로세스에서 주로 해주고 요것도
이 워드 프로세서의 기능이 있는 이제 그 툴들이 있죠. 이제 그 HTML 태그 만들어주는 거. 거기서 이제 자동적으로 해주는 것들이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수작업을 하는 걸로 봤을 적에는 표 1 이런 식으로 잡아준다 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표에 해당되는 제목 그리고 항상 표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 있기 때문에 표에 순서 번호가 들어가게 되겠죠. 또는 뭐 그 문자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첫 번째 캡션 부분이 들어간다. 그다음 여기처럼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런 식으로 가지고 수출 동향에 해당되는 것들. 그래서 이걸 헤드라고 얘기한다. 근데 그냥 헤드가 아니라 테이블의 헤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HTML 전체적인 헤드하고 구분자를 둬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다는 T 헤드라고 하는 걸로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이 이 여러 개 해당되는 항목들이 있을 테니까 그와 같은 걸 쓰시고 그다음에 짝을 이루는 T 헤드. 그다음에 바디 부분을 먼저 써도 되고 아니면 풋 부분을 먼저 써도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유동적이다. 다시 말해서 크기가 여러 페이지를 거쳐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디 가서 끝인지 별로 썩 저기 좋은 저기 그 척이상의 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기다가 헤드 다음에 풋이라고 하는 걸 써라 이거죠. 근데 이것도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다 T라고 하는 걸 붙여라. 조금 있다가 전체적인 어떤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거 보죠. 그 다음에 내용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겠죠. 여기에 1사분기에 뭐 여기는 이제 그 뭐 얼마, 뭐 천억, 뭐 얼마 이렇게 나올 테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거를 바디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HTML 전체 태그 안에 들어가는 바디하고 혼동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T바디라고 하는 걸로 이름을 붙인다. 이와 같이 이 네 개에 해당되는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테이블이라고 하는 걸로 작성된다. 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건 행 단위로 표시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행 단위에 해당되는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 행과 열에 해당되는 걸 구분해 주는데 보통 이제 행 단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그 바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이제 그 하나의 행을 나타낼 거고 열을 나타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행과 열에 해당되는 부분을 표현해야 될 때 특히 한 행을 나타낼 때 우리가 로라고 하는 걸 쓰기 때문에 TR이라고 하는 테이블의 로다 해서 TR이라고 하는 걸 행 단위 표시를 나타낼 때 쓴다 이죠. 이것도 좀 이따가 예를 들어 가지고 보시면 금방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 하나하나를 TD라고 해서 데이터 셀이라고 하는 걸로 봐요. 셀이라고만 쓰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그 엑셀 파일에서 셀 많이 써봤으니까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이 헤드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TH에서 이 제목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또 들어가요. 음. 자, 이렇게 써놓으니까 뭐가 뭔지, 이건 뭐고 저건 뭔지 혼동스러울 수도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요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특히 T 바디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이런 예를 가지고 하나 보시면 금방 이제 그 이렇게 표가 만들어지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실습 자료에서는 이 똑같은 셀의 크기가 아니라 좀 이렇게 무정형의 셀에 좀 이렇게 묶어져 있는 경우들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가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타이틀에 표 이렇게 쓰고 나서 웹 프로그램 이 표를 이렇게 성적이란 걸 안 붙이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뭐 별로 생각나는 게 없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표 이름에다가 캡션에 성적이라고 붙였어요. 그냥 이해를 부탁 이해해 주세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성명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가정하고 기말고사가 있다. 물론 여기 숙제니 출석인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세 사람에 해당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명이 해당되는 것 중에 이름이 다 길동이에요. 김길동, 이길동, 홍길동. 그리고 맨 마지막에 평균에 해당되는 걸 넣었다라고. 물론 여기도 제가 그냥 이렇게 썼는데 이게 줄의 두께도 나타날 수 있겠죠. 표를 만드는데 좀 더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도 조금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 자 여기에 들어간 거 보니까 80, 70, 75, 80, 90, 90. 자, 이 평균 자동으로 계산되냐면 불행하게 자동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메모장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한다면 안 되겠죠.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이런 거 한다면 되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계산기를 이용해서 평균값을 넣어줬다. 자, 이런 표가 하나 만들어졌다라고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구성됐을 때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자, 요게 캡션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어떻게 쓰냐면 태그에 캡션이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일 윗부분에 보니까 성명, 중간, 기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헤드 부분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헤드라고만 쓰지 않고 키 헤드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해서 쓴다. 그죠. 그리고 이 세 줄 김길동, 이길동, 홍길동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 이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바디 부분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때는 Tbody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해서 쓰죠. 맨 마지막 평균 부분이니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거는 이거하고는 좀 구분되는 부분이죠. 따라서 여기를 갖다가 foot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tfoot이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합니다. 굳이 말로 바꿔 쓴다면 이거는 바닥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면 되겠고 이 부분은 뭐 머리라고 해도 되겠고 헤드 부분이다. 머리 부분이라고 해도. 여기는 몸체 부분이. 이거는 제목 부분이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개에 해당되는 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제 이 작성하면 될 것인지를 테이블이라고 하는 표를 한번 저 모습이 이 웹브라우저에 나타나도록 한번 HTML5라고 하는 조건에 따라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HTML5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HTML 과거 걸 가지고도 다 실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테이블. 자, 여기 두께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런 두께들 이걸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두께라고도 얘기하지만 보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드 또는 이제 우리가 테두리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이건 뭘 단위로 나타내냐면 픽셀 단위로 나타낸다. 요거 하나가 하나의 픽셀로 나타냈다라고 한번 해보죠. 이게 픽셀 두께가 한 개의 픽셀이다. 그랬을 때 테이블만 쓰는 것이 아니라 두께에 해당되는 걸로 보더라고 하는 걸 여기다 써요.
attribute라고 하는 속성. 그리고 1. 이거는 테두리가 한 개의 픽셀로. 그 다음에 캡션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죠. 제목에 뭐라고 썼냐면 표라고 쓰고 점 찍고 웹 프로그램 성적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표 점 찍고 그 캡션의 끝. 여기 보게 되면 성명 그리고 한 그 다음 거 성적 중간 기말 이렇게 돼 있죠. 요거 하나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셀이라고 얘기하죠. 이거 셀. 이거 셀. 그래서 셀 단위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게. 그리고 이거 한 줄, 이걸 갖다가 row라고 나타내죠. 이건 뭐 다 아는 단어니까 여기다 쓰지 않겠게요. 그래서 한 줄이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한 행. 그래서 한 행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첫 번째 성명이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중간 이런 게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성명. 그래서 성명이라고 하는 거 요거를 쓰기 위해서 이 첫 번째 해당되는 이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th라고 하는 걸 써요. 그리고 슬래시 th. 그러면 성명이라고 하는 게 하나 끝났구나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하나의 셀에 해당되는 거. 근데 두 번째 셀에 해당되는 게 중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좀 잘 들어게 하시려면 이거 다음 줄에다 쓰면 되는데 제가 그냥 공간상 옆에다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 셀에 기말. 이렇게 해서 한 줄이 완성된 거죠. 그래서 한 줄이니까 TR, row라고 하는 걸로 표시해서 끝입니다. 그래서 한 줄이 끝이다라는. 이렇게. 자, 이게 뭐냐면 헤드 부분에 해당되는 거였죠. 따라서 헤드 부분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다가는 T 헤드. 혹시 이제 여기 T라는 말을 안 해서 요즘은 이제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게 다 썼다 지웠다 하기 쉽게 제 이 태블릿 갖고 오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슬래시 T 헤드. 그래서 헤드 부분에 해당되는 거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죠. 완성이 됐습니다. 성명 중간 기말. 그 다음에 바디 부분을 넣어도 되는데 이게 세 줄인데 현재는 세 줄이지만 이게 뭐 80명이 될지 100명이 될지 10,000명이 될지 모르니까 평균에 해당되는 거 여기에 들어가는 바닥글 풋에 해당되는 거 먼저 쓰는 것이 추천안이다 이제 권고안. 그래서 여기다가 T 풋 슬래시 다네. 여기도 항목이 보게 되면 평균 81.6, 80점 이런 말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도 하나의 행이다 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고 하나하나 항목별로 들어갈 때는 PH라고 하는 걸 쓰면 되겠다. 셀에 대한 거. 평균. 그 다음에 다시 TH에 81.6 슬래시 TH. 마지막 셀에 80 슬래시 TH. 그리고 한 줄 끝이니까 슬래시 TR.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
굳이 한 줄일 수도 있고 두 줄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는 한 줄만 있으니까 한 줄에 해당되는 거 끝입니다. 그래서 슬래시 tfoot. 자, 나머지는 바디 부분이에요. 데이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 그래서 t 바디 부분. 바디인데 t 바디. 자, 여기는 th 헤딩에 대해 헤드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셀이고 이제 지금부터 셀들은 이 안에 들어가는 것들, 사람 이름, 80점, 10점 이런 것들은 데이터 순수하게 자료 들어갈 부분이죠. 여기에 대한 셀들은 th라고 안 쓰고 t 들어가는 걸로 써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 줄에 보게 되면 김길동이라고 한 사람의 중간하고 기말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는 D라고 하는 걸로 쓴다 이제 이때는 데이터라고 하는 셀. 여기는 헤드에 해당되는 셀. 여기도 헤드와 관련된 셀. 여기가 풋인데 마찬가지 푸드나 푸치나 바닥글이나 머리글은 똑같은 이 그 태그를 이용한다. 그러죠. 그래서 아까 TH라고 하는 거와 TD라고 하는 거하고 뭐 TR이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설명 이제 그 나열을 했었는데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걸 이제 여기서 이해하실 거라고 제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에 해당되는 걸로 80, 70. 저희가 다 쓸 필요 없겠죠. 이렇게 해서 슬래시 T 바디 라고 하는 걸 하고 마지막 이 테이블과 짝을 이루는 엔드 태그 슬래시 테이블 이렇게 잡아주면 끝난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표를 만들어주는데 여기에 그 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완전히 다 크기가 일정한 크기죠. 셀의 크기들이 요거 같은 한 열 단위로 또 행 단위에 다 셀의 크기는 열이나 행 단위 요거 하나가 동일한 크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긴 게가 아니라 조금 부정형의 어떤 이제 셀 크기가 정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건 저건 이제 정형적인 어떤 표의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비정형적인 표는 어떻게 만들면 되겠느냐. 이건 정형이. 뭐 정형이니 비정형이니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정형이다의 얘기는 이 하나의 칼럼이나 아니면 이제 그 로를 봤을 때 행과 열로 봤을 때 같은 크기로 쭉 같은 행을 유지하고 같은 열을 크기를 유지했을 때 정형이다라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조금 좀 더 저희 그이 표의 모습을 다채롭게 해야 될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겠죠. 이걸 갖다 조금 확대해서 비정형표로 생각해 보자. 어떤 모습이냐 하면 예를 든다면 표가 이렇게 있는데 A라고 하는 저희 그 항목은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다 저희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한 세 칸 정도 세 개 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도 행이 네 개의 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 그 한 해 행이 네 칸을 다 차지한 네 개의 열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경우죠. 두 번째 부분은 보니까 B라고 하는 부분이 세 개에 해당되는 저희 그
열 행을 차지하면서 하나의 열을 전달하죠. 그래서 세 개의 행에 만큼의 공간을 차지하는 이러한 형태의 그 표가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가 C라고 하는 건 이런 모습을 여기에 들어가 있도록 하죠. 그리고 다시 D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항목은 들어가 있고 여기는 되게 버튼을 만든 게 아니라 테이블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 비정형 테이블에. 그래서 여기 예를 든다면 여기에는 뭐지 어떤 이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또 다른 이제 뭐 표시 부분이 들어가거든. 인덱스가 들어가기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어떤 모습이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런 경우를 쓰기 위해서는 뭐를 쓰냐면 여기에 이 애트리뷰트를 뭐 로스펜이라고 하는 이 그 애트리뷰트 속성이라고 하는 거와 여기 크기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셀의 크기.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비와 같은 경우는 로 몇 칸을 쓸 수 있는지 이와 같은 경우는 칼럼을 몇 칸을 쓸 것인지에 대한 거 칼럼 스팬 몇 칸에 해당되는 열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그 속성을 이용한다 하죠. 요거에 대한 거 실습 오늘 이거 해보시고 가시면 되겠지만 제가 이제 이걸 다 해드릴 건 아니고 이후에 일부분만 하고 자료는 여기 이제 올려드린 자료에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쓰지 말고 저 같은 걸 갖다가 태그라고 하는 걸로 작성해서 이런 모습이 웹브라우저에서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냐. 자, 바디 부분부터만 쓸게요. 헤드 부분 빼고 HTML도 빼고 자, 테이블 잡아놓고 테이블에 요거 하나하나에 해당되는 보더를 이건 좀 약간 넓게 그리긴 했지만 한 개의 픽셀로 나타내 보자. 그래서 픽셀 크기 원 픽셀 사이즈를 가지고 크기 가지고 이 다 칸에 해당되는 셀과 셀 사이에 구분을 나타내 보도록 하자. 첫 번째 A라고 하는 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의 첫 번째 줄이죠. 첫 번째 줄이니까 이걸 로우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겠다. 여기에 A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제목은 다 빼버렸으니까 그냥 TD라고 하는 걸로 쓰자 이거죠. 바디 부분에 해당되는 걸로만 잡았다고 가정하고 여기 그리고 컬럼 스팬 몇 칸을 차지하냐면 한 칸, 두 칸, 세 칸을 다 A가 다 차지하죠. 따라서 여기는 3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리고 A. 여기 데이터 셀에 해당되는 거 슬래시 TD. 그리고 한 줄이 끝났으니까 쓰면 되겠죠. 물론 여기도 테이블 여기 있을 때 캡션도 잡아 놓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제목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바닥글에 해당되는 것도 넣어야 되는데 그거 다 생략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해당되는 거 TR 여기는 B하고 C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B에 해당되는 거 TD. 근데 B는 몇 줄이냐 하면 두 줄을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세 줄을 차지하고 있죠. 행은.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된 거.
하나 B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C가 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C는 몇 개 열을 차지하냐면 두 개 열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TD 컬럼 스팬 그리고 C 이렇게 슬래시 TR. 그다음에 D하고 E하고 F 모를 그 나머지 있는데 그거는 간단하니까 나머지 채우시면 될 것 같고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여기 이제 그 강의 자리 올라가는데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걸 실습 자료로서 해보시면 될 거다. 배론식의 크기가 비정형 크기일 때 크기가 다 다를 때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는 이와 같이 컬럼 스팬이나 러 스팬이라고 하는 이 그 속성 값을 제공해 가지고 잡아주면 알아서 이 표의 모습이 나올 거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많이 사용되는 게 뭐냐면 하나의 이제 그 웹페이지에서 다른 웹페이지로 넘어가기도 하게 되겠죠.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링크라고 얘기하고 조금 더 이제 그 구체적으로 해서 하이퍼링크라고 얘기하죠. 이게 이제 웹페이지, 웹브라우저라고 하는 이 www 그래서 월드 와이드 웹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들. 그걸 갖다가 하이퍼링크라고 얘기하는. 이거는 페이지에서 페이지로 이동하기 위한 어떤 연결고리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이퍼링크고 이때 사용되는 태그가 A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하죠. 이게 앵커라고 하는 뜻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본다면 이 태그는 A,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href라고 하는 거에다가 내가 어디로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거. 그게 우리 URL이라고 얘기하죠. 리소스 로케이트. 또는 이걸로만 가도 되는데 거기서 조금 더 이제 그 구체적으로 특정 위치로 가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로 갔다라고 했을 때 네이버의 지도 찾기 쪽으로 가야 되겠다. 아니면 뭐 이 구글이다 그러면 구글에 도서 쪽으로 가려고 한다. 사이트 그 스칼라 쪽으로 간다. 뭐 그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런 정보를 가겠다라면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조금 더 이제 그이 정확한 위치를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파운드 사인 앵커 이름을 여기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물론 여기다가 이렇게만도 써요. 앵커 이름만 써도 돼요. 자, 이건 뭐냐면 이 두 가지는 문서의 특정 위치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와 같은 문서를 다운로드 받기도 하겠죠. 그래서 요거만 하고 나머지 것들에 대한 건 좀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텍스트도 있을 테고 또는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 하려면 끝이 없으니까 몇 개만 하고 요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른 웹사이트로 넘어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 마우스 가지고 갖게 되면 그 클릭할 수 있게 색깔이 변한다든지 할 수 있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쓰는 게 뭐냐면 A. 그래서 이건 네이버 쪽으로 가려고 한다. 네이버로 이동 가능하도록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href라고 쓰고 여기다가 우리가 쓰는 URL 프로토콜은 하이퍼텍스트 프로토콜을 쓴다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네이버. 그럼 네이버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이 사이트를 가지고 화면이 넘어가게 될 거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내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여기가 현재 가톨릭 대학이다라고.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서 네이버가 있어서 네이버를 클릭을 했다 이거죠. 여기서 클릭을 했어요. 클릭을 했더니 새로운 홈페이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새로운 페이지. 그래서 여기가 네이버가 이렇게 새로 뜨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신규 페이지에 나타나기도 하죠.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카톨릭대 페이지 위에다가 이건 없어지고 네이버가 여기에 나오기도 하죠. 여기 덮어쓰기.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할 것인지 신규 페이지를 나타내서 원래 있던 페이지는 그대로 두고 또 다시 나타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를 하나 더 주냐면 더 추가한다면 타겟이라고 하는 걸 쓰기도 해요. 끝이 없어져야 그냥 놔두는데 여기 이렇게 쓰기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가 뭐 이렇게 쓰는 것들이 있다 이죠. 여기 보게 되면 이 블랭크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냐면 신규 페이지 가지고 넘어가는 거. 또는 셀프 그러면 이 가톨릭 대학교에 있는 페이지에 덮어 써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는데 일단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보게 되면 조금 더 검색을 좀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앵커 이름이라고 하는 걸 들어간다 그랬는데 요거까지 한번 이 어떤 형태인지에 대한 걸 보고 그리고 그 다운로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모습은 어떻게 됐는지 간단히 보고 비디오하고 오디오 쪽으로 넘어가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하는 거 같고. 자, 이렇게 생긴 저희 그 웹브라우저에 보니까 왜 이렇게 나왔다 하고 한번 해보죠. Love Me Tender라고. 자, 요걸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리스트, 요거 클릭하면 요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는 부분으로 가고 또는 이제 그 두 번째
두 개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클릭한다고 해보죠. 이걸 클릭했어요. 클릭했더니 이런 위치로 가더라 이거죠. 여기에 이런 걸 위치에 바로 can have falling in love라고 하는 부분으로 위치로 이동한다 그래서 그게 어떤 위치로 간다 앵커 아까 선거를 썼으니까 위치로 가서 여기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걸로 간다라고 하죠. 여기 뭐가 나왔다 아니면 가사 내용이 나온다라고 가정해보고 이렇게 생긴 부분들로 바로 넘어가게 화면이 넘어가는 거죠. 이런 새로운 화면을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화면 구성을 작성해야 될 것인지 HTML 태그 가지고 한번 써본다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먼저 같이 블렛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unordered list죠. 그래서 하나가 리스트 하나는 li라고 하는 걸로 표현한다고 그랬고 여기에 a에 앵커라고 하는 걸 작성할 적에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내가 쓰려고 하는 키워드와 관련된 걸 써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저희가 뒷부분 뒤에 보게 되면 id라고 하는 앵커 id가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한 거 관련된 거다. 현재 러브라고 하는 거와 관련된 어떤 저희가 아이디는 정해져 있지 않는데 조금 있다가 나타나는 이거 여기는 can이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 있더라고. 그리고 여기 항목에 보게 되면 첫 번째 항목엔 love me tender라고 되어 있죠. 짝을 이루는 여기 짝을 이뤄서 여기 앵커에 짝을 이루니까 슬래시 A 이렇게 돼. 물론 여기도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거는 생략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두 번째 리스트에는 그리고 여기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이 앵커와 관련된 어떤 자료들이 있는 부분으로 뛰어넘어가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러브와 관련된 걸 쓰기 위해서 만약에 헤드라인에 해당되는 걸로 나는 아이디를 잡아주는데 여기다가 러브라고 하는 걸로 헤드라인을 잡아준다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일로 그냥 딱 넘어가 이 밑에 있는 내용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Love Me Tender라고 하는 제목으로 들어가고 어떤 이제 가사 내용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미지 부분들이 여기 들어가겠죠. 악보가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또 여기에 이 음악이 바로 출력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거 부른 사람의 이 가수 모습이 이 동영상으로 나오기도 하고 하겠죠. 두 번째 요걸 클릭했을 때 이걸 클릭했을 때 여기로 넘어가도록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이거는 이제 헤드라인이니까 글씨 크기는 얼마든지 조절하시면 되는 건데 약간 크게 하겠다 이제 글씨 크기를. 그 대신 아이디는 뭐라고 쓸 거냐면 요 앵커하고 관련된 아이디를 쓰면 되겠다 이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제목은 can 다시 말해서 이건 약간 좀 글씨가 큰 거죠.
약간 크다란 걸 제가 그냥 이렇게 쓸게요. can help falling.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 거예요. 뭐 내용들이 쭉 들어갔다. 그랬을 때 이거를 따까닥 클릭했더니 이쪽으로 바로 탁 튀어나와야죠. 우리가 이제 이 웹페이지에 보게 되면 뭐 클릭하게 되면 글로 뚝뚝 뛰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앵커와 같은 거를 이용하면 이와 같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하려면 끝이 없으니까 요거 파일 다운로드에 해당되는 링크만 그냥 저희 써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거 링크 앵커와 관련된 링크. 저희가 URL 여기다 써주시면 되고 여기다가는 다운로드만 쓰시면 돼요. 자, 여기 들어가는 다운로드는 사진일 수도 있고 또는 PDF 파일과 같은 어떤 이제 문서일 수도 있고 또는 MP3와 같은 이제 이 음원일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는 다운로드. 자, 여기 들어가는 것들은 뭐냐면 사진들하고 또는 PDF 파일과 같은 우리가 문서들도 들어갈 수 있고 또는 이 HWP와 같은 것도 있고 아리안글 같은 것도 있고 MP3 같은 것들도 있고 무궁무진한 어떤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자, 여기 다운로드라고 하는 이와 같이 속성만 더 주시면 되겠다. 이거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 근데 그 전에 HTML5 이전에는 프레임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웹페이지가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웹페이지 하나를 전체가 다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눠서 이 부분에 한 부분 또 여기에 한 부분 여기에 한 부분 이렇게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여기 뭐 예를 든다면 음,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이렇게 달려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는 네이버가 이렇게 뜬다고 가정하고 여기는 조선일보가 나타난다. 뭐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다양한 어떤 설명들이 들어가는 세 개에 해당되는 프레임들이 나타나. 다시 말해서 이거 하나가 다 HTML로 작성되는 하나의 이제 부분이다라고. 이때 사용되는 게 뭐냐면 인라인 프레임이라고 이걸 불러요. 안에 다 들어갔다라고 해서.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만 조금 하고 뭐 영상이나 이제 음원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이건 실습 자료에 들어가 실습할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인라인 프레임. 아이프레임이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왼쪽에 이렇게 하나의 이제 사이즈가 잘 차지하게 되죠. 프레임이 하나 잘 차지하죠.
그래서 내부 안에 이 전체 웹브라우저 안에 또 저희 이 작은 어떤 저희 웹브라우저 형태라고 보셔도 되겠죠. 어떤 사이트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설명들이 들어가는데 물론 안 되게 만들어져 있는 사이트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열려 있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이 나눠서 여기다가는 뭐 내가 이제 하나의 그 화면 구성해 가지고 가톨릭 대학교 홈페이지 여기는 사이버 캠퍼스에 해당되는 거 이건 또 다른 거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학교 안에서도 여러 개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쭉 하나의 제그 화면 구성으로 나타내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 형태를 만들 때 이런 거를 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아이프레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A 앵커하고 똑같이 URL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 가로 세로에 해당되는 거니까 뭐 다른 거 다 빼고 크기에 해당되는 것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얼마로 할 것이고 길이는 얼마로 할 것인지. 높이라고 보통 많이 썼어요. 지금까지. 그 다음에 이걸 짝을 이루는 거니까 end 태그 여기에 들어가는 자료들은 뭐라 했었냐면 모든 웹브라우저가 아이프레임이라고 하는 태그를 갖다 지원해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오래된 익스플로러와 같은 경우들은 이거 지원해 주지 않을 수 있겠죠. 이거 HTML5를 지원해 주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는 요거 못 하니까 뭔가 메시지를 나타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이프레임 태그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입니다라고 하는 뭐 이렇게 이제 메시지라도 하나 내보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이와 같은 조건에 따라서 URL 해당되는 걸로 실행을 하지 못할 땐 요걸 한다는 얘기예요. 자, 뭐 이런저런 얘기 길게 할 필요 없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웹브라우저 하나의 화면인데 이 화면 제일 위에 보게 되면 윈도우에 타이틀은 탑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최소 최대 그다음에 삭제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와 같은 이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되는데 그와 같은 화면 이게 탑.html이라고 하는 걸로 작성되는 부분이다라는 걸로 볼게요. 그리고 이 탑.html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게 되면 타이틀에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되는 글씨가 쓰여 있다 하죠. 타이틀로 또는 제목에 두 개 윈도우를 표현한다. 자, 이렇게 말을 이제 작성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와 같이 왼쪽에 이런 또 작은 또 저희 하나의 웹페이지가 뜨는데 이걸 갖다가 레프트 프레임이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이런 형태에 해당되는 걸로 작성을 해보죠. 그래서 요거는 크기가 얼마냐 하면 가로가 100, 위스가 100, 그 다음에 하이트가 500 픽셀로 돼 있다.
여기도 두 가지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쪽에는 오른쪽에는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전자신문이 나온다라고 한번 해보죠. 여기는 매일가 나온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이번에는 이 점선 안에 들어간 거 이거를 화이트 프레임이다. 이거는 400 바이 500 픽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탑이라고 하는 거 하위에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타되어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건 다시 또 전자신문이라고 하는 게 윗부분을 차지하고 아랫부분에 여지 매일경제라고 하는 거에 이 그 홈페이지가 나타나게 한다라고 하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는 각각의 이름을 정해줘야 돼. 여기 이거는 left라고 이름을 정하자 하죠.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전자신문에 해당되는 거 이걸 갖다가 어퍼라고 하는 이름을 정하자. 요 페이지가 뜨는 거 작은 페이지 갖다가 어퍼라고 얘기하겠다. 여기는 매일경제가 나오는 이 부분은 로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점선으로 나타난 이 부분이 있죠. 이 점선으로 나타난 이 부분은 오른쪽이다라고 해서 라이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해보죠. 그래서 라이트라고 하는 이름 하위에 들어가는 이 페이지 안에 전자신문에 해당되는 어퍼, 아래쪽에 해당되는 로우라고 하는 부분의 이름을 가지고 매일경제가 나타나게 이렇게 표현해 보려고 한다. 이렇게 구성을 할 적에는 어떻게 만들면 되겠는지에 대한 거를 보도록 하죠. 먼저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왼쪽 거하고 오른쪽 거만 먼저 구분해 줘야 되겠죠. 가장 이 위쪽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서 바디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그리고 제일 위쪽에 탑 HTML 하위에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프레임, 레프트 프레임하고 라이트 프레임이 들어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탑이라고 하는 거 밑에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레프트 프레임. 그다음에 여기에 라이트 프레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두 개로. 그러니까 요거에 차일드 부분에 해당되는 그 프레임이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면 탑이라고 하는 부분에 두 개의 윈도우 표현이다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는데 이게 조금 굵은 글씨로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 큰 글씨 말고 약간 큰 글씨 H3라고 하는 크기 정도로 타이틀 한번 정해 보셔야죠. 두 개의 윈도우 표현. 그래서 하나가 왼쪽에 해당되는 거, 하나가 오른쪽에 해당되는 걸 잡아주면 되는데 그때 왼쪽에 해당되는 거든 오른쪽에 해당되는 거든 이 커다란 윈도우 안에 또다시 나눠졌기 때문에 그걸 갖다 인라인이라고 한다 하죠. 인라인 프레임. 그래서 인라인 프레임은 아이프레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태그를 쓴다 하죠. 이름은 뭐라고 쓰기로 했냐면 레프트 프레임 HTML이라고 쓰기로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을 뭐라고 쓰기로 했냐면 빨간색으로 표시됐죠. left라고. 여기다가 앞으로 요거에 대한 거를 쓸 때 left HTML, left frame HTML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left라고 부르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left.
그리고 크기는 100 바이 500으로 했죠. 따라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뭐 이거 만약에 안 될 적에 뭐라는 메시지 써두면 되는데 그거는 필요시 쓰는 거고 잘 될 거라고 가정한다면 안 써도 되겠죠. 그러면 아이프레임. 이렇게 해서 왼쪽에 프레임에 해당되는 거, 인라인 프레임에 해당되는 거 정의가 됐죠. 오른쪽에 해당되는 건 탑 HTML이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이렇게 정해지게 해놨죠. 아, 탑이 아니라 이걸로 정해지게 해놨죠. 라이트 프레임이라고 하는 걸로. 그래서 여기다가 오른쪽에 해당되는 거 I 프레임. 그리고 이름은 400 바이 500으로 정했죠. 400. 이것도 마찬가지. 특별한 메시지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 물론 뭐 요 다음에 슬래시 HTML 들어가겠지만 그건 다 생략하고 이렇게만 하면 가장 큰 덩어리의 왼쪽과 오른쪽으로 결정이 됐다. 그 다음에 레프트 프레임하고 라이트 프레임에 해당되는 거 이제 다 정해줘야 돼요. 근데 레프트 프레임에 해당되는 거 그냥 메시지 정도만 들어갔다 이죠. 그래서 레프트 프레임에 해당되는 거는 일단 빼고 라이트 프레임에 해당되는 것만 일단 또다시 구분해 줘야 되겠죠. 따라서 라이트 프레임에 해당되는 거 요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제 또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자. 오른쪽에 해당되는 프레임은 또다시 위아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또 구분해 줘야 된다. 이번에는 자, 이런 파일이 하나 만들어져야 되겠죠. 이런 파일. 이거 실제 만들 때는 이렇게 띄어야 돼. 이런 이제 다 생략하고 여기다가 바디 부분부터 쓸게요. 여기만 아무것도 안 적었는데 여기다 하나 더 적을까요? 왼쪽, 오른쪽. 이라고 한번 쓸게요. 여기는 왼쪽. 그리고 글씨를 좀 크게 이렇게 썼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이 글씨 3번 했던 거 크기로 정해서 오른쪽만 썼죠. 그래서 오른쪽. 자, 오른쪽에 윗부분은 전자신문이 나오는 거니까 전자신문에 해당되는 거가 들어가면 되겠다. 와이프레임. 여기다가 이번에는 src 그래서 URL을 들어가는 거니까 URL은 http 전자신문에 해당되는 거 이게 et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co.kr 또는 .com 그리고 위쪽에 있으니까 이거 이름은 어퍼라고 이름을 줬죠. 크기는 가로 크기는 여기 아까 400 바이 500인데 가로 400 그다음에 이 세로 부분만 좀 달라지겠죠. 세로를 한 200 정도. 이거는 이 400 바이
200 정도로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자 이거죠. 이것도 400 바이 200 정도 차지하는 걸로. 그럼 한 100 정도 중간에 뛰는 걸로 가정하고 이제 한번 작성해 보죠. 그러면 with 여기다가 400이라고 써도 되겠지만 비율로 써서 100% 이렇게 써도 된다 이거죠. 그리고 height. 그럼 위에 거 작성됐고 아래 거 이번에는 매일경제. 매일경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www 매일경제는 mk co.kr 이름은 로고로 되어 있죠. 그리고 혹은 전자신문하고 똑같이 400 바이로 400 픽셀로 되어 있죠. 이걸 비율로 그냥 따지면 있는 거 다 100% 자리 차지하게 하겠다. 길이는 높이는 200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슬래시 iframe. 이걸 짝을 이루는 슬래시 바디. 저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왼쪽 제가 안 했지만 왼쪽에 그냥 데이터만 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제가 드린 자료에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디어 삽입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간단히 하도록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저희 그 미디어 삽입에 대한 거와 그다음에 이 그 CSS라고 해서 캐스케이드 스타일 시트에 대한 거 가지고 특히 이 버전 3에 해당되는 거 가지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부터는 요거에 대해서 이그 HTML에다가 좀 더 붙여가지고 이 색상이나 폰트에 해당되는 거나 이 그를 좀 더 고급스러운 형태로 바꿔주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런 내용은 하고 실습 자료가 들어가 있을 거든 실습 2, 이 수업 자료에 그거 요거 아이프레임에 해당되는 거 가지고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표 만드는 거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다 되시면 어차피 이제 이 가셔서 밖에 나가셔도 덥기만 하니까 여기서 다 완성하시고 가시면 되겠어요. 다 되셨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들 그 실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쉬었다가 바로 실습하시면 되겠습니다.